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폐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저는 세계인권도시 포럼 사무국장 김태영입니다.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주제로 지난 6일부터 4박 5일간 열린 올해 포럼은 50여 개 프로그램에 3천여 명이 참여하여 성대하게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가 갈수록 포럼의 규모가 커지고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포럼이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여가 늘어난 데에는 여러 기관단체들은 물론 관계자들의 협력도 중요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사를 준비해 주시고 진행에 도움을 주신 분들의 땀도 잊지 않아야겠다는 다짐을 한 번 더 하게 됐습니다. 다시 한번 행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폐회식은 폐회사 회의 종합보고 선언문 발표에 이어 행사 하이라이트 영상을 함께 보시고 참가 소감을 듣는 시간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2011년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처음 시작되고 10년이 넘도록 꾸준하게 세계인권도시 포럼의 주최기관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김종효 행정부시장님의 폐회사를 첫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김종효 광주광역시 행정부시장님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국내 인권 지도자와 활동가 여러분,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오늘 막을 내립니다. 세계적인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포럼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신 여러분께 광주 시민의 마음을 담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포럼은 지난해에 이어 유엔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 본부가 공동 주최하고 세계 지방정부 연합 인권위원회와 나울 발렌베리 연구소가 주관기관으로 지속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포럼 협력 기관도 지난해 41개에서 48개 기관으로 늘어나서 국제사회 네트워크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각종 재난으로 인한 국가와 도시, 사람들 간의 인권 불평등 문제에 대해 공감대를 이루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대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선언문에 담았습니다. 지금은 국제사회가 단호히 결단하고 행동에 나설 때입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삶을 영위하도록 인권의 관점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야 합니다. 앞으로 세계 인권도시 포럼은 지구적 차원의 인권 문제를 이슈화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공동 실천 과제를 이끌어내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인권 포럼의 이상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국제 인권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인권 도시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년째 포럼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어 아쉬움이 많습니다.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내년에는 지구촌 가족들과 함께 직접 모여서 하는 인권축제가 열리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어려운 여건에도 인권포럼 성공 개최를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년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폐회사 말씀처럼 내년에는 광주에서 직접 만나 뵐 수 있기를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어서 회의 종합보고 순서입니다. 올해 포럼에서 진행된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과 성과에 대해 총 6분의 주최주관기관 관계자분들이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김중섭 세계인권도시 포럼 기획위원장께서 라운드 테이블의 주요 내용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기획위원장 김중섭입니다. 제가 좌장으로 참여한 라운드 테이블에서는
이번 포럼의 주제인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하여 이용섭 광주광역시장님의 발제를 듣고 설동훈 광역지자체 인권위원회 협의회장님과 이성훈 아시아 지속가능발전 시민사회 파트너십 지역 코디네이터님이 토론에 참여하였습니다. 먼저 이용섭 시장님은 재난에 맞서는 인권 도시들의 새로운 역할이라는 주제로 코로나19 대유행과 기후위기의 재난 상황에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추진해온 감염병 대응 및 방역정책, 그리고 향후 추진 정책을 소개하고 이어서 기후위기에 대응한 기후정의 실현을 강조하며 도시 구성원 사이의 협력과 연대를 제안하였습니다. 특히 재난을 인권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각 지방정부의 다양한 인권 정책을 공유하며 공동의 행동을 위한 규범과 원칙을 세워가는 것으로 발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설동훈 회장님은 재난 피해는 불특정 다수에게 올 수 있으나 그 충격은 누구나 똑같이 겪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모든 사람의 인권 보장을 위해 정부와 지자체, 시민사회 모두가 협력하는 인권 거버넌스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성훈 교수님은 세계인권도시 포럼이 지난 10년 동안 세계적으로 인권도시 발전에 기여해온 성과를 설명하며 민주, 평화, 인권도시로 나아가고자 하는 광주의 경험을 토대로 21세기의 새로운 사회적 계약이 인권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며 광주가 국제인권도시 운동의 글로벌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코로나19 기후위기 같은 재난 속에서 인간 존엄을 위한 인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실행을 위해서 국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확인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권도시 발전을 위한 국가적,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는 자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라운드 테이블의 종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중섭 교육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공동주관단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 인권위원회 책임자 아만다 씨가 전체회의 일 여성폭력, 도시에서 인권을 위한 지구헌장 의제의 주요 내용을 전해주시겠습니다. This year, the 11th edi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Forum focused on how to move forward further of the COVID-19 crisis towards a new social contract, bringing new values of solidarity and building caring territories that protects and put people's needs, aspiration and rights at the heart of local agendas. As UCLG Secretary General Emilia Saiz recalled, at a time where our societies are facing unprecedented challenges, we need not only to observe, but to act and to transform. How can human rights cities can inspire and revamp local government's action to build an inclusiv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based on human rights? From the UCLG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Participatory Democracy and Human Rights, we organized 3 different sessions to hear proposals, to hear innovative policies, and to explore new avenues for local government's cooperation. The plenary session 1 brought together 10 local governments from Asia, Europe, Africa, and the Americas, along with the OCHR, UCLG, and UCLG ASPAC leadership to highlight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driving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as well as contributing to recovery efforts. We heard how previous local commitments and policies inspired by the human rights-based approach have helped local government to face the pandemic and its consequences, but how the crisis has generated a new impetus for local government to translate and guarantee human rights principles at the local level. The plenary session 1 recalled that local governments are willing to be not only providers of basic services, but caring territories that promote solidarity, inclusion, equality, and participation. Secondly, we led an Asia-Pacific regional consultation on local government and human rights, which gathered local governments and stakeholders from 5 countries from Asia
to discuss on human rights priorities and action in the region. The main goal of the session was to feed the revision process of UCLG Charter Agenda on Human Rights in the city through the contribution and participation of Asian members. This session highlighted how the crisis opened new challenges in Asia Pacific, but also brought opportunities for partnership and innovation around the human rights city concept. The speakers placed their emphasis on key themes such as climate change, historical memory, the promotion of tolerance, universal design of the right to city. The session closed on the willingness of local governments from Asia to get more involved in the human rights cities movement and to support our international campaign on 100,000 human rights cities for 2030. Finally, the last session we organized addressed the role of local governments in fighting violence against women toward the realization of the right to city for all. The Seine-Saint-Denis presented and launched its international project to build caring territories free of violence against women in cooperation with UCLG. 6 local governments from South America, Africa, and Middle East discussed local policymaking, political leadership,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and agreed the need to advance more ambitious local policies to defend women's rights and fight violence against women, especially after the critical situation highlighted by the pandemic during lockdown measures. To conclude, the World Human Rights Forum has brought again this year key international partners like OHCHR, UCLG ASPAC, and UCLG members from all over the world. From the Committee on Social Inclusion and Human Rights, we would like to thank again our presidency of the Metropolitan City of Gwangju for its leadership and for the organization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We would also like to give a special mention to the City of Utrecht and our co-president Linda Woutman for great involvement of this year's forum. We hope to continue strengthening together international movement of human rights cities, and I wish to count with your active participation in the revision process of UCLG Charter Agenda on Human Rights in the city, as well in the support of our international campaign to bring 10, 100, and 1,000 self-declared human rights cities by 2030. Thank you. 네, 아만다씨 감사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전체회의 인권과 경제 세션에 대해 UN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 경제사회문화국 인권 담당관이신 바흐람 가지 씨가 전해드리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everyone. Plenary session 2 entitled Rebuilding Trust, a New Social Contract Based on Human Rights and Equality took place on 8 October. The purpose of this event was to share local governments' experiences in dealing with the COVID pandemic and in the recovery context, hearing views on what needs to be done to build fairer and more equal societies. The discussion was very rich, linking both global and local perspectives. Countries and local government that had invested in quality public services through universal and comprehensive healthcare and social protection system have proven to be more resilient to the COVID pandemic. Therefore, moving toward fairer, more equal and resilient societies necessitate investing in social protection, access to health, education, and other human rights. Presentation showed that even when legal competencies and resources were lacking, local governments and local communities have shown great initiative and creativity to counter the effect of the pandemic. Participants noted the importance of national and international solidarity, including the issue of vaccine nationalism. They also stated the profound impact of COVID on human rights, the rise of hate speeches and stigmatization towards particular individuals and groups, all of which needs to be combated in many different ways. The accountability of authority was also seen as a crucial element for building trust between inhabitants and governments. The importance of participation by local communities for better decision-making by local governments, as well as building trust between inhabitants and their authority, was highlighted. In this context, the crucial role of youth as a driving force for change was emphasized. A key takeaway from the discussion was that advancing on human rights is not a vague moral imperative.
Protecting and promoting human rights has concrete impact on building trust between inhabitant and local governments, and also better interaction among inhabitants. It prevents social discontent and unrest, allows development and urbanization to be sustainable, and makes societies more resilient to crisis. Coming now to the special session on human rights-based economy, also that took place on 8th of October. Taking the example of the city of Buenaventura in Colombia, the session aimed at looking at the linkages between economic and social rights with conflict and violence. Buenaventura is one of the largest ports in Colombia. It handles 75% of Colombia's international trade and generates significant tax revenue for the national government. Yet, th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of its inhabitants are still lagging behind, including on the rights to water and sanitation, availability of quality and functioning public hospital, and the precarious working condition of ports workers. In 2017, a civil strike with the majority of the 500,000 inhabitants took the streets of the city, resulting in an agreement with the government that to significantly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Buenaventura. The Buenaventura Agreement, as it was called, was an innovation since it included specific deadline, budgetary commitments, and the creation of a supervisory mechanism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agreement. During the session, the mayor of Buenaventura, who was one of the prominent leaders in the civil strike, underscored the value of equity and promoting the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among community and the administration as essential to build confidence and trust for a new social contract. The discussion underscored the importance of having a human rights-based approach to economy at national and local level, including by looking at fiscal policies and citizens'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importance role played by human rights cities in promoting social dialogue and accountability based on human rights framework as an essential foundation of a new social contract was highlighted as a key takeaway from the session. Let me finish by thanking Gwangju and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for organizing this important event. The Office of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would also like to thank UCLG and the Raoul Wallenberg Institute for their excellent collaboration to the preparation of the forum. Thank you. 네, 공동주최기관인 UN 인권체계대표 사무소의 바흐람 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전체회의를 비롯하여 유네스코 아태 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회의, 포용 및 지속가능 국제연합 글로벌 운영위원회의, 아태 지역 차별반대 도시연합 포용지표 전문가회의, 유네스코 시티아트랩, 유네스코 마스터클래스 런칭 패널 등 6개 프로그램에 대해 린다 티니오 르 두아린 유네스코 코디네이터가 내용을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Good day, everyone. Annyeonghaseyo. UNESCO co-organized 6 panels in the forum. It included plenary session 3, entitled The Role of Human Rights Cities in Fighting Racism and Discrimination. It was led by Gabriela Ramos, the Assistant Director General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of UNESCO, which was attended by the Mayor of Christchurch from New Zealand, Commissioner of DeKalb County in the USA, the Deputy Mayor of Heidelberg in Germany, and the Director of International Relations of Montevideo in Uruguay. Last but not the least, with the Senior Advisor for Human Rights and the International Affairs of Gwangju Metropolitan City. The second panel that we organized was the panel on UNESCO's International Coalition of Inclusive and Sustainable Cities, or ICAR, which delved on the solidarity and resilience at the heart of cities' actions in the context of COVID-19. We also organized the Asia-Pacific Coalition of Cities Against Racism, or APCAD, a panel led by the UNESCO Regional Office in Bangkok. This was followed by the APCAD expert meeting on social inclusion marker systems, which gathered experts and city officials in a very enriching panel. Of course, there was also the APCAD City Art Lab panel, which gathered cities and
artists to discuss how art can lead to human rights, inclusion, and in the cohesion of cities for a new project that will be launched by the Gwangju City and UNESCO in 2022. Last but not the least, we also organized the UNESCO Masterclass launching panel, which gathered cities and past participants to talk about their experiences of the Masterclass series. And also, we welcome Korean experts who will be organizing a new series of masterclasses in 2022. The UNESCO sessions in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highlighted the inherent links of human rights cities to inclusive cities, especially within the UNESCO's International Inclusive Cities Network. In the context of the pandemic, specific attention was given to human rights as it relates to racism and how cities have dealt with centering human rights in their fight to promote equality in the realms of healthcare, economic success, and social well-being. This was specifically highlighted in the plenary session, in the ICAR panel, and in the APCAD panel. Cities paid very close attention to what their populace, and particularly what racialized communities are telling them as it relates to social, economic, and health inequalities. Listening and opening the space for dialogue with citizens and non-citizens alike, as well as community members, has been a key factor in the creation of policies that have worked towards addressing the pandemic. Another theme that came up is solidarity and resilience. They emerge from the community, and the success depends on the leadership of the community. As Mayor Dalziel of Christchurch said, "We paddle as one." Benchmarking institutional and legal frameworks is important. This includes understanding the interfaces between national laws and policies vis-a-vis the local laws and ordinances. We need scanning exercises to highlight best practices and develop toolkits to help policymakers. Again, this was evident in panel session 3, in the ICAR panels, the APCAD panel, and in the expert meeting on the marker system. The marker system recognizes and incentivizes the outstanding work on social inclusion, has cities deployed interventions like emergency funds, food support, domestic violence mechanisms,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social media, cultural strategies, vaccine campaigns, among others. Another point that came out in the panels is the acknowledgement and the promotion of intersectionality in local policies, which is paramount. Taking on a human rights perspective to these policies is key to defining cities as anti-racist. Intersectionality in understanding social transformations is also crucial. Unpacking how racism and discriminations, for example, relate to gender-based violence or disability inclusion, or Indigenous people's rights, or even climate activism. Youth have been a driving force of positive social change. Their empowerment is crucial in building inclusive cities, creating youth spaces that are mainstreamed in the public sphere. This was evident in all the panels that UNESCO organized. Innovative mechanisms, all of which will be launched in Gwangju next year, include the Masterclass, which will give young people the keys and tools through local-based expertise to understand the concepts and scientific evidence to decipher racist attitudes and behavior. We will also launch the Art Lab pilots, and the panel emphasized the healing and the inclusive powers of the arts, drawing attention on the need to more inclusive policies infused by human rights through the arts. And of course, the marker system will be launched next year until 2023. The panels recognize the unique perspectives of speakers in global gatherings such as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n partnership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NGOs, civil society, academia, and of course, the added value of city networks. They serve as therapy sessions, convening cities together to discuss their successes and challenges
which allows for the opportunity to learn from one another and grow in this way. As Gabriela Ramos, UNESCO's Assistant Director General for Social and Human Sciences, said in the keynote speech at the opening ceremony, it is up to all of us, stakeholders, youth, members of partner organizations,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authorities, advocates for human rights, and participating members of society to reject what normal has been and to reinvent it as our next normal. In ending this summary, UNESCO wishes to thank the Gwangju Metropolitan City for their vision and leadership, as well as the other co-hosts and co-organizers of the 11th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Thank you very much. 네. 앞서서 말씀해 주신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와 유네스코는 올해 더욱더 협력이 확대되는데 앞으로도 큰 기대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에서 해외 인권정책회의 인권교육 프로그램인 인권기반 혼합과정 인권행정 매뉴얼 워크숍에 대해 헬레나 올슨 선임 프로그램 담당관이 이야기해 주시겠습니다. Thank you. Yes, among the sessions that RWI participated in this year, for the second year in a row, RWI and the Swedish Embassy in Seoul organized an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session around the nexus between human rights and corruption, this year zooming in on trust and the social contract. Panelists included RWI, the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 of Ghana, which also has a mandate to address corruption, and an economist from an RWI OHCHR project on the rights economy. Majors of Hwaseong from the Republic of Korea and of Piteå from Sweden, as well as the regent of Bojonegoro, Indonesia, then shared experiences and practices of preventing or addressing corruption with human rights-based tools and approaches. After a rich exchange of thoughts, examples, and good practices, panelists and discussants agreed that the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and corruption is clear, and that a rights-based approach is needed in anti-corruption policy, and that human rights and anti-corruption both are core to establishing a new social contract and to restoring public trust. The blended learning course 2021 is the third regional course for local governments in the Asia Pacific about the localization of human rights into SDG processes that is co-organized by RWI, UCLG ASPAC, and the city of Gwangju, with contributions also from ADN. After 5 months of learning activities, the course group met on 5th and 6th of October to discuss the results of projects that were conducted by participants as part of the course. 5 of the most promising projects, all developed by women from the Philippines, were presented in an open event on 9th October. These projects included a human rights review of a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 the inclusion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a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plan, the development of a voluntary local review tool for cities in the Philippines, a study of the work burden among indigenous women, and a review of a COVID-19 rehabilitation and recovery plan from a human rights-based perspective. As for the handbook event, as part of a consultation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 handbook entitled Localizing Human Rights in the Context of SDGs, a Guide for Cities, RWI organized a session focusing on public participation. The discussion concluded that the right to public participation is a challenge, particularly during the pandemic, but that local governments as duty bearers have a key role in reaching out to the society and in providing platforms for public participation. It also stressed that participation should be inclusive and also involve youth. Promising practices were shared, including the us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s tools for participation. And
I can also briefly mention that we organized a youth talk about tackling the climate crisis in building a sustainable and resilient city for the future. And one clear message from the youth representatives that participated was that there should be more consultations and dialogue with them, but no tokenism. Thank you. 네. 공동주최 단체인 세계지방정부연합과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는 포럼 초기부터 포럼을 중심으로 한 인권도시운동 확대, 해외 네트워크 확장, 글로벌 아젠다 설정에 큰 기여를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회의 종합보고 순서의 마지막입니다. 앞서 다룬 세션 이외에도 국내 기관단체들이 주관한 세션들을 세계인권도시 포럼 사무국 한영미 간사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제의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난민 세션에서는 낮은 난민 인정률을 보이고 있는 동아시아 내 한국, 일본, 홍콩 3개국의 난민 인정 심사 절차 및 근본적 문제들과 실제 결정문들에 대한 질적 비교 연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3개국의 변호사들과 난민 학계 전문가들, 제주 예멘 난민 피난 당시 제주청장까지 다양한 당사자들이 참여하여 피난국으로서의 동아시아 난민 보호의 개선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였습니다. 두 번째 식량권 세션에서는 유엔 인권이사회 식량권 특별보고관으로부터 농민권리선언이 현장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를 넘어 비상상태에 직면한 상황에서 해결의 열쇠를 가진 농업과 먹거리를 둘러싼 우리들의 과제를 모색했습니다. 노인 세션에서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재난 상황이 노인을 매우 취약한 상황에 처하게 했고 세계 모든 국가들이 노인 보호 역량에 있어 많은 부분의 부족함을 일깨웠습니다. 감염병으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인권 침해적 요소인 차별적 조치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민해 보아야 하며 새로운 법적 패러다임을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 청소년 세션에서는 공교육 내에서 학생 중심의 기후위기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핀란드의 사례를 공유하며 지구 생태 시민이라는 새로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한국의 교육과정 역시 혁신적인 전환을 시도해야 함을 논의하였습니다. 학생 중심의 환경 및 생태 교육의 강화, 광주시의 전환마을과 학교를 연결해 학교와 지역이 함께하는 기후위기 대응의 교육, 실천을 강화하자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 경제 세션은 기후위기, 코로나 팬데믹 등으로 인한 재난 속에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충격에 따른 회복 방안을 마련하고자 지역 단위부터 공공기관, 마을 공동체, 주민자치조직의 인프라 구축을 통해 회복력을 높이는 대안을 공유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애 세션에서는 2016년 메르스부터 2020년 코로나19까지 반복된 감염병 유행을 통해 나타난 장애인의 차별의 문제와 지원 부재에 대한 문제를 되짚어보며 향후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대에 광주광역시와 각 지자체에서 해야 할 중요한 역할과 실제적인 향후 과제를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UN SDGs와 인권 세션에서는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포용적 기후위기 대응을 주제로 논의했습니다. 노동자, 농어민, 장애인, 채식인, 미래세대 등 각자의 위치에서 겪고 있는 기후위기의 근본 원인이 자본주의 사회체제에 있기 때문에 이런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사회체제의 대전환이 필요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이고 집합적인 행동으로 기후정의와 사회정의를 함께 실천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 세션에서는 근현대사 속 유린된 인권과 사라진 평화의 회복을 다짐하며 이미 발생한 인권 침해를 구제함에 있어서 차별을 배제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인권 침해 관련 사건들을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전승하고 기억할 것인가를 제주 4.3을 중심으로 논의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특별회의, 네트워크회의, 사전포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진행되어 온 인권 논문 발표 세션에서는 올해 13개국 15개 도시에서 23명의 참가자들이 인권 도시들의 코로나19 대응을 주제로 자신들의 논문을 발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권정책 기본법 세션에서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동으로 추진 중인 인권정책기본법 제정안에 대하여 모든 이해관계자가 함께 고민을 같이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인권정책의 추진이 인위적이고 선택적인 것이 아닌 국민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것이며 중앙정부와 광역지자체의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에 힘을 실어주는 법률의 필요성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인도네시아 인권도시 세션에서는 폭력적인 극단주의를 예방하기 위한 인도네시아 인권도시들의 경험과 선례들을 공유했습니다. 특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워노소보와 스마랑시의 사례를 통해 인도네시아 지방정부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권도시협의회는 협의회 설립 취지에 따라 회원도시 간 상호 교류를 통해 인권행정 기반을 강화하고 인권정책 추진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인권정책 추진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마지막 사전 포럼은 다음으로 시작된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워크숍에서 피동적인 지방정부 행정으로 인해 소수자의 인권이 침해당하고 최소한의 지원조차 기대할 수 없었던 현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지난 재난 앞에서 혐오와 차별이 심화되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 인권활동가의 역할과 연대가 절실함을 다시금 확인하였으며 방역 정책은 인권 보장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인권도시 공공외교 세션에서는 지난 10년간 세계 인권도시 포럼이 인권도시 개념과 운동을 국내에 소개하고 교류하는 플랫폼의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유엔을 통해 인권보호 및 증진에 지방정부의 역할을 국제적으로 의제화하고 규범을 제정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한국 지자체 공공외교의 중요한 사례이자 자산으로 공공외교 관점에서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성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향후 중장기 발전 방향과 전략의 모색을 필요성을 공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효과적인 자발적 지역 SDGs 보고 세션에서는 하와이,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고 한국 사례 발표를 통해 SDGs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SDGs 16번을 통한 SDSG와 인권의 융합 등 다양한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매년 7월 SDGs의 이행에 대한 국가의 자발적 보고 이전에 지자체 차원의 자발적 보고를 통해 Leave No One Behind 정신에 따른 아래로부터의 SDGs의 이행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준비한 회의 종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세계인권도시 포럼 선언문 발표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경구 세계인권도시 포럼 국제자문위원장께서 올해 선언문의 주요 내용을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런 우리의 정신을 담은 인권도시 포럼을 하면서 모든 행사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과물이 이 선언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선언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먼저 기초위원이 계신데 기초위원들이 재난과 인권, 새로운 사회계약이라는 그 주제를 중심으로 기초를 했고 포럼이 진행되는 동안 각 회의에서 이루어진 결과물들을 제안으로 받아서 그것을 모아가지고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 개정안은 기획위원들과 또 국제자문위원들이 1차 선을 보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다시 우리가 공동 주최기관인 유엔 인권 대표사무소와 유네스코 관계자들 그리고 공동 주관기관인 세계 지방정부연합 그리고 RWI 인권연구소 관계자들이 최종안을 여러 번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15개의 우리 주요 관심사항이 포함되어 있고 5개의 실천 및 제안 사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5가지 실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우리는 인류 사회가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을 포함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더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새로운 일상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인권 도시들이 앞장서도록 견인한다. 2.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정한 포용 사회를 만들고 인권에 기반한 새로운 사회 계약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도록 UN, 중앙지방정부, 인권 전문가, 청소년을 포함한 시민 간의 소통과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한다. 3. 재난 상황에서 더욱 심각하게 고통받는 취약계층, 그리고 새로운 취약계층으로 등장할 수 있는 잠재적 집단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력한다. 난민, 이주민, 장애인, 여성, 종교적 소수자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의 인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들의 인권 보호, 특히 폭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한다. 우리는 인권도시 운동의 지난 성과를 이어가기 위하여 그동안 제안되었던 의제, 인권도시 운동의 발전 방향과 전략, 세계 인권도시 포럼의 역할 강화 등에 대한 연구 작업을 제안한다. 이러한 제안 사항과 실천 사항은 우리가 앞으로 1년 동안 그리고 그 뒤로도 꾸준히 관심 갖고 실천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서 말씀해 주신 선언문 작성에 도움을 주신 분들 이외에도 많은 협력기관 분들께도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언문 전문은 국영문 버전으로 홈페이지에 개정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는 올해 다뤄진 포럼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야기해봤습니다. 다음은 영상으로 담은 지난 5일간의 포럼을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네. 행사를 준비하는 입장으로 보니 참 길게 느껴졌던 5일이었는데 영상으로 보니 또 참 빨리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해 포럼은 온라인으로 생중계되어 현장에 많은 분들이 함께하지 못해 아쉬운 한 해였습니다. 생중계를 놓치신 분들도 홈페이지에서 녹화된 영상을 다시 보실 수 있으니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올해 포럼 참가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청년들이 서포터즈와 번역 자원활동가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했는데 이들의 참가 소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서포터즈 순소영 씨 연결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세계인권도시 포럼 서포터즈 휴로로 활동 중인 신소영입니다. 저는 아직 대학생이지만 정치학을 공부하고 그리고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이수하면서 국가와 인권의 관계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에서 난민이나 성소수자, 여성, 노인과 같이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움직임들과 연결될 수 있어서 매우 행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앞으로 교차성을 지닌 여러 인권들의 관계를 더 면밀히 이해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거기에 기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꿈을 더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광주를 좋아해서 직접 광주에서 모두를 만나지 못해서 너무 아쉽지만 많은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포터즈로서 포럼의 이야기들을 SNS를 통해서 더 많은 대중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직접 모두를 만나 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이어서 올해 처음으로 운영되는 번역 자원활동가로 활동 중인 강민서 씨 만나보겠습니다. Good afternoon, ladies and gentlemen. I am Kang Min-seo, and I volunteered to be a translator for this forum. We live in a society where there's a lot of problems like COVID-19 and global warming, climate change, and it's up to us to solve these problems. I think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ESCO or the UN have a great part and a role to play in this. And forums like this, where you encourage speech, where you encourage free speech and discourse between people, I think are very important to our society and our international society. So I think it's been a great honor for me to work as a translator for this organization. And through this experience, I was able to translate various documents, including subjects such as human rights cities, the United Nations and what they're doing. I hope to see you guys personally next time when we live in a COVID-free environment. And I thank you all for coming to this event and helping us host this event. Thank you.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포럼 행사 운영 요원으로 함께한 김도현 씨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세계인권도시 포럼에 운영요원으로 참여한 김도연입니다. 저는 운영요원으로서 포럼의 생생한 현장을 볼 수 있었는데요. 광주에서 이렇게 다양한 인권 주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권하면 사람에 대한 권리만 생각했었는데 기후와 식량권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게 되기도 하였습니다. 역사의 한 순간에 동참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었고 모든 회의가 무사히 끝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뿌듯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번 행사를 위해서 보이게 또 보이지 않게 많은 곳에서 힘써주신 분들께 제가 감히 정말 고생 많으셨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가장 적극적으로 포럼에 참여하는 국가인 인도네시아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 프로그램 담당자 윈디 아리니 씨입니다. Hai,
I'm Wendy from Raoul Wallenberg Institute of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Thank you very much for the Gwangju City and the Secretariat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for having us in this year's forum. And it was my first forum, so it was a fantastic experience. I learned a lot from every single one of you, and it was great to also meet with experts in this field, and hope we can see each other again in the next year's forum, hopefully offline. And hopefully in the next year, we can also see a lot more youth participation, because it was one of the very good points that were highlighted during our youth talk. Thank you so much again.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도시권 연구 프로젝트와 유네스코 아케드 포용도시 지표 연구를 진행 중인 전남대 지역개발연구소 알란 브라운 연구교수님입니다. Good afternoon, everyone. My name is Alan Brown, and I'm from the Center for Regional Development at Jeonnam National University. I participated in 2 UNESCO APCAD sessions and one of the Right to the City sessions. First, I would like to commend the organizers for being able to pull off such a successful conference in the challenging times that we're living in now. And the second thing is about just my reflections of the conference.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t brought together people from a diverse range of disciplines, countries, who all have their own skill sets and ways of looking at issues. So the first thing that came to mind was the quote, "There is strength in diversity." But then I thought on it more, and I would like to take it just a little bit further. What I think about the World Human Rights Cities Forum is that when you bring so many people together, so many diverse people together, magic happens. And that is what I think has happened at this year's forum. And I look forward to seeing everybody face to face at next year's Human Rights Cities Forum.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다음은 누구보다 포럼의 애정을 가지고 함께 해주고 계신 라울 발렌베리 인권연구소장 모르텐 씨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very much. And here we are towards the end of the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2021, which was opened by the UN Secretary General and the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And I must say, I think what we have achieved this year is firmly to anchor the cities in the new social contract discussion. There have been a wealth of good ideas, suggestions, analysis in small groups and big groups, in virtual panels, in real life in Gwangju. And I think there's an enormous richness that will prove that cities is a key partner in developing the new social contract, and also seeing economic, social rights, civil, political rights as going hand in hand. So very important step forward in many ways. Another element that I take home from this one is, of course, the youth. The youth have sort of cut across a number of the panels, and they're there to stay. And the youth that are there now, they will get older, and then we have to get the new group of youngsters on board. The youngsters are those with the innovative ideas, looking forward, and by the way, it's all about their future. So with that, I think it was a great 2021 World Human Rights City. So I just really want to thank, and that's comes from deep inside me, the fantastic secretariat that we have with you, Secretary General, Professor Schön, and then all the others who have made this possible, who have worked day and night for very, very long. I mean, we have been part of it. We have seen it, waking up in the morning, getting a lot of mails from Gwangju has been fascinating. So a great thank you to all of you. Pulling together panels when we were online
from small villages or cities in Colombia, embracing the far north of Sweden into the Philippines, all in one panel. That is a very big achievement. I know how difficult it is. It looks easy when you're there, but there's a lot going on before. So, but then, of course, the one cornerstone of them all needs a big hug and a big thank you, because in those mails, there's always one particular signature that we all so much appreciate, and that is, of course, the signature of Young Lee. So, Young Lee, thanks a lot for all the work that you have done, not only this year, but also in past years. I don't think I reveal any secrets that this is your last World Human Rights City Forum. It has been such a pleasure working with you, and if I had been in Gwangju, I would have had a big bouquet of flowers and probably something else as well to hand over to you. I would say your kindness and sweetness and deep professionalism all went hand in hand with a clear focus on getting the goals, getting things in place, in order, and you achieved it all, and you were a major factor in pulling all this together. So a big hug to you, and I think I say that on behalf of all those who have been part of putting this together. Having worked with you for these years have been a very great pleasure, and I wish you all the best going ahead, and I'm sure that you will do interesting things in the future. So thank you very much. 네, 고맙습니다. 네, 사무국을 향해서 항상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주시는 모르텐 소장님이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올해를 마지막으로 사무국을 떠나게 되는 저희 동료들이 있습니다. 네, 한영리 간사랑 손세롬 간사의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계인권도시 포럼 사무국에서 2017년부터 5년 동안 근무한 한영리 간사라고 합니다. 올해 이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까지만 이제 여러분들과 일하게 되었는데요. 정말 제가 인권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옆에 외국 전문가분들 그리고 국내에도 정말 유능하신 많은 인권 전문가분들과 함께 일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고, 제가 세계 인권도시 포럼에 조금이나마 기여를 해서 행사가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했고 잘 지금까지 이루어질 수 있어서 너무너무 뿌듯하고, 저희 같이 해준 팀원들 그리고 사무국장님 그리고 저희 신경구 광주국제교류센터 소장님 그리고 광주시 계시는 많은 분들 앞에 계시는 국장님 포함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올해가 마지막이지만 항상 세계인권도시 포럼 응원하고 앞으로의 10년도 더욱더 활기차고 잘 마무리될 수 있길 기원하겠습니다. 세계인권도시 포럼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행사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손세롬 간사입니다. 아무도 현장에 계신 분들은 저를 자주 뵐 수 있었겠지만 해외 기관분들과는 처음 거의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내년부터 피치 못할 사정으로 포럼과 함께 하기가 어려워졌는데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그렇지만 가장 큰 팬으로서 언제나 참석 같이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행사의 퀴즈를 짜는데 제가 짜지 않은 식순이 있어서 상당히 당황스러웠지만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많은 고생해 주셨고, 국장님 오시는 영상을 저희가 보면서 항상 놀렸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울먹울먹 하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네요. 항상 감사했고요. 앞에 계신 소장님도 열심히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소장님께도 항상 감사했고, 더욱더 큰 포럼이 되어서 저희 포럼을 누구나 알 수 있고 정말 자랑스러운 포럼이 더 지금도 그렇지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제 좀 진정이 돼가지고요. 네. 제가 울보로 소문이 났습니다. 매번 폐회식 때마다 계속 좀 감정이 그렇게 올라와가지고요. 네, 그랬었는데 죄송합니다. 두 팀원들 모두 좋은 일이 있어서 떠나는 것이어서요. 어느 곳에서도 어느 곳에 가서도 인정받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어서요. 걱정은 안 되고요. 사실 좋은 일이 아니었으면 붙잡으려고 했는데요. 좋은 일로 떠나는 일이어서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아무튼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울컥했던 점 매년 죄송합니다. 제가 올해 사회를 맡기로 하고 저희 팀원들이 저한테 또 울 거냐고 물어봤는데 제가 안 울 거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가지고요. 죄송하고요. 이상으로 제11회 세계 인권도시 포럼 폐회식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는 광주에서 모두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